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또 아주 특별한 손님 모신 특집 방송 시간입니다. 예. 저희 방송 역사상 최고의 거물을 모신 것 같아요. 최고의 거물을 모셨고, 저희 영화가 주로 B급 영화 혹은 독립영화, 예산이 넉넉치 않은 우리 영화의 감독님들, 배우님들 출연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무려 최고의 텐트폴 영화이자 최고의 스타가 출연했던 영화를 연출하셨던 감독님이 좀 이상한 인연으로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또 우리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가 요즘 잘 나가고 있는 파묘로 인해 한국에도 오컬트 붐이 좀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컬트 영화 이야기도 좀 한번 나눠보려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의 김승식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감독님 혼자 오신 줄 알았더니 옆에 주연 배우 강동원 씨도 같이 나오셨네요. 정신이 나갔구만. 예. 예, 아이고. 감독님, 일단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도부터 배드테이스트 팟빵에서 주로 많이 듣고 자라난 나서 감독이 된 김성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멘트 좋았어. 내가 원하던 멘트야. 우리 방송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오늘 질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멘트 좋았어. 역시 감각 있으신, 우리 감독님이세요. 일단, 아마 이 방송 보고 들으시는 분들이 그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 정도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급 떨어지게 왜 우리 방송에 출연을 하실지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연이 된 거죠? 감독님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닥터님의 그 프로 영화사를 사서 보는데 너무 좋은 책이어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이러다가 연락이 돼서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예. 감독님 그 책 몇 권 팔렸는지 아세요? 좀 모르겠는데. 몇 권 팔렸죠? 총 300권 조금. 300권 넘게 팔렸는데, 그 중에 한 권을 감독님이 사셔서. 300명 중에 한 명이었군요. 저희 닥터님이 저 어느 날, 우리 천박사 감독님이 이 책, 사시고 글을 쓰셨다고 그래서 제가 엮어 그랬더니, 쑥스러워서 못하겠다고. 근데 제가 아니야, 우리 방송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감독님을 엮어서 방송까지 출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 영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감독님 천박사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요즘 파묘하고 오컬트 영화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워낙 또 이쪽 장르 영화 만드셨고, 또 잠깐 이야기 나눠보니까 관심도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감독님 이력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데?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감독님이 그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충무로 영화인이죠. 충무로 영화인. 네. 그러니까 보통 연출부, 네. 막내부터 시작해서 조감독, 그래서 감독 데뷔까지 하신. 근데 작품 이력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곽경택 감독님의 미운 오리 새끼 연출부를 시작으로, 장준환 감독님의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심성보 감독님의 해무, 강재규 감독님의 장수상해, 정지우 감독님의 4등, 연상호 감독님의 부산행, 송민규 감독님의 목숨 건 연애, 그리고 유승환 감독님의 구남도,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홍원창 감독님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까지. 이거 대한민국 대표 감독님들이랑 다 작업하셨는데요? 충무로 최고의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뭐 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한 것도 있고, 뭐 유명 감독님한테 일하면 기회가 좋았던, 우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희한한데 우리 감독님.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막 군말 안 달고 그냥. 제 기사를 이제 인터뷰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일단 감독님이 부대표로 들어가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영화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가서 일단 한번 지르고 되든 안 되든. 근데 질렀는데 정말 이게 잘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감독님 첫 번째 질문은
영화를 해야겠다 예. 결심하시게 된 계기와 음. 어쨌든 첫 연출부로 들어가신 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첫 연출부. 원래라면 중학교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미야자키 하야오라든가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아니메를 되게 좋아했는데 예. 그러다가 감독이라는 직업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죠. 어. 중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애니메이션 감독을 해야겠다. 애니메이션을 해야겠다. 하다가 그냥 감독이 돼야겠다 생각했던 것은 고등학교 때 나 살인의 추억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살인의 추억을 보면서 범인을 잡지 않는데 이 영화 재밌을 수 있구나. 아, 이게 영화의 매력이구나. 이게 또 시나리오나 글에 뭐 서사가 이런 거구나. 약간 뭐 많이 느꼈다가 그래서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는 그냥 막연한 꿈을 안고 뭐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죠. 그러다가 애니메이션 하청일을 이제 미국 사람들 거 일을 좀 하다가 근데 여기서 감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품었는데 그러다가 이 가망이 없다 보니까 영화 연출부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뭐 이것도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봉준호 감독 얘기 너무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죄송스럽긴 한데 이제 그 설국열차 연출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막 무작정 찾아가서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안 아니, 될까요? 예.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네, 누구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소개받은 거 아니고 관객과의 대화하는 서울 아트 시네마였죠. 거기 낙원상가에 있었던데 그때 시절에 가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쓴 설국열차 시나리오를 드리면서 연출부를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되게 황당해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죠.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네. 속으로 정신 나갔구만. 네. 이거 뭐야 이러셨겠네 처음에. 네. 아니 근데 그게 계기가 되셔서 실제 영화인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연락이 왔죠. 그런데 설국열차가 외국인이 출연한지는 몰랐어요, 제가.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꿈을 접고 그냥 그러다가 그 필름 메이커스죠. 네, 그 사이트를 그렇죠. 통해서 일종의 영화인들의 구인구직 구입 사이트. 정스트. 네.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곽경택 감독님 미운 우리 새끼 연출 막내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설국열차 연출부 들어가고 싶었으나 네. 또 연락까지 받았으나 네. 이제 저거죠. Can you speak English? 그랬더니 예 뭐라고요? 이랬다가 이제 스텝이 안 된 거구나. 안 된 거죠. 그러다가 해무 연출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그때 제작사 봉준호 감독님인데 그거 저를 그렇죠. 알아보셔가지고 그 덕택에 제가 저도 봉 감독님을 꼬아야겠다. 그래서 기생충 조감독을 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을 기억하고 같이 일하자고 하던 봉준호 감독님도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시죠. 대단한 것도 있지. 생각보다 봉준호 감독님 근처에 가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시나리오, 제가 썼는데 한번 보세요! 이러고 했더니 연락 와서, 이게 대단한데? 사실 뭐 봉준호 감독님은 조 감독 시절에 송강호 배우님이랑의 그 에피소드가 되게 유명하긴 하죠. 예, 그렇게, 우리 김성식 감독님이 곽경택 감독님의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우리 새끼는 사실 곽경택 감독님이, 대자본 영화를 만들다 조금 네, 그렇죠. 지금 저예산 영화로 다시 만드셨고 자신의 단편의 영창 이야기를 그걸 장편화한 거죠. 그다음에 무슨 배우분들은 다 그 SBS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그 프로에 나왔던 배우들의 의리를 이제 지키려고 영화를 만드셨죠. 예,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요. 굉장히 메시지도 좋은 영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또 매니아들 많이 있는 화이 또 연출부 하셨고요. 그 다음 작품 이제 해무, 봉준호 감독님이 제작을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원작이 연극이든가 그렇지 않나요? 연극 해무입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워낙 연극을 많이 보시고 맞습니다. 영화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살인의 추억도 원래 날 보러 와요라는 연극이죠. 연극이셨죠. 그때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봉준호 감독님과 어쨌든 작업이 된 거네요. 네, 인연이 될 수 있었죠. 예. 그리고 이어서 계속 강재규 감독님의 장수상해. 장수상해는 제가 연출 지원을 나간 거였고 하루 정도 아르바이트 나가는 그런 작품이었고 장수상해 뭐 4등이라든가 목숨건열에는 그 작품들은 다 제가 연출 지원을 나간 거예요. 연출 지원으로. 그리고 유승환 감독님 군함도 유승환 감독님과의 인연은 사실 깊어요. 오늘 이따 아마 말씀드릴 텐데 유승환 감독님이 군함도 작업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그 전에 연상 감독님 부산행을 하고 그 부산도 하셨죠. 예. 하고 이제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까지.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다 이 조연출을 한다는 건 어떤 상당한 재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는 뭐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연출부나 조감독 하는 일은 초등학교 교육만 받아도 할 수 있다고. 에이, 뭐 무슨 얘기를 또 그렇게 해요. 예. 요즘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제 때는 좀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출부 생활, 조감독 생활까지 하시다가 네. 이제 입봉을 하셨고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이에요. 예. 일단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이 제가 기록 찾아보니까 흥행적으로는 191만으로 네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언제 개봉했었죠? 9월 27일 추석 때 추석 때 개봉했죠. 예. 추석 때 많은 영화들과 같이 개봉했었죠. 예.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결국 흥행 1위였잖아요. 예, 다행히 흥행 1인데 영화도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상업적인 걸로 봤을 때는 손익을 넘기진 못했죠, 영화가. 예, 어쨌든. 맞습니다. 뭐 이번 설도 그랬고 지금 뭐 요금 인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극장이 위기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박사 테마연구소는 좀 호불호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클립으로 만들어서 따로 리뷰도 하긴 했었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닥터님도 그렇죠. 예. 전 예전에 봤던 이제 홍콩 영화들이나 거기서 봤던 어떤 B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들 굉장히 이렇게 영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유쾌함 또 다시 보면서도 영화 계속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즐겁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감독님의 속내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떠세요? 이 천박사 어쨌든 네네. 반년 정도 지났는데 흥행 스코어 나왔고 처음 기대하고 최종 흥행 스코어 그리고 그 개봉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개봉하니까는 이 감독이 힘들구나 이거 보면서 제가 댓글들은 많이 찾아봤거든요. 막 이런 영화 커뮤니티 사이트나 일반 막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보니까 평이 되게 안 좋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투자하신 분들과 그 제작사 대표님과 다 다음 영화는 잘 만들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으면서 보면서 이제 반성 많이 했죠. 영화 어려운데 내가 좀 큰 돈을 쓰면서 영화를 만드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좀 저거 잘 했어야 됐나? 막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반성의 시간이라 해야 되나? 약간 뭘 또 반성까지 해? 데뷔작인데 뭐. 예, 그래서 이 지금 천박사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좀 의외이기도 했어요. 저도 그때 그 리뷰 방송 클립 만들면서 이력 찾아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조감독이나 연출부들은 그 오야라고 부르는 자기 어떤 자기가 모시는 보스, 영화 감독님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데뷔작은 오히려 정반대 작품들이고 또 이게 찾아보니까 우연찮게 감독님 참여하신 작품들이 그러니까 무슨 잔혹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 굉장히 센 영화들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뭐 화이도 그렇고 해무도 그렇고 뭐 사등도 뭐 주제는 좀 다르지만 저희가 소개했을 때 사등도 굉장히 좀 센 영화였고 부산행 뭐 구남도 기생충 헤어질 결심 뭐 이렇게 센 영화들을 하셨는데 데뷔작으로 천박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뭐 솔직한 얘기는 저는 데뷔를 되게 하고 싶었었고 기회는 왔으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외운회강에서 유수환 감독님 제작사에서 강혜정 대표님과 그 조성민 프로듀서님께서 제의를 주셔서 저는 뭐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입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때 그러면 제안이 역으로 이 작품을 한번 영화로만 연출해 볼 생각이 있어라는 제안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를 받게 된 거죠. 천박사 얘기하는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봉준호 감독이랑 박찬욱 감독님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제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엄마 봉준호, 아빠 박찬욱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해. 저기 외운회강 보셨죠? 우리 유승환 감독님은 빠졌습니다. 유승환 감독님은 한 형 정도 되겠네. 큰형 정도 되겠네. 큰아버지 뭐 이래야 되나? 작은 아버지구나.
근데 아무리 감독님이 그냥 내가 입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어도 사실 이게 도저히 취향에 맞으면 안 맞으면 연출이 안 될 텐데 어쨌든 처음에 천박사 약칭으로 천박사라 부르겠습니다. 천박사 제안 받으셨을 때랑 웹툰 보셨을 때 네네. 그때 심정하고 실제 그 이전까지 오컬트 영화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전 오컬트 영화라는 오컬트 영화 좋아했죠. 오히려 더 공포 호러 쪽을 더 저는 관심이 있었고, 특히 뭐 크리처가 나오는 그런 류의 뭐 영화들. 그런 영화들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비주얼 이펙트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온 영화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즐겨봐가지고 그런데 매료됐던 것 같아요. 이 천박사를 다시 보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영화를 보는 중에 아 이거야말로 진짜 오컬트판 인디아나 존스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금 말씀도 해주셨는데 천박사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저는 감독님이 저희 연배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딱 닥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디아나 존스 같은 정서도 있고 80년대 그 홍콩 판타지 영화의 그런 정서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신서유기 느낌도 많이 났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저희보다는 조금 아래 세대시라 그 부분은 좀 놀라긴 했었거든요. 실제 천박사 만드시면서 저희가 원작 웹툰을 못 봐서 네네. 원작이랑 영화 많이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연작이랑은 차이가 많죠. 이제 칠성검이라는 그 아이템들을 제가 많이 갖고 간 것 같아요. 그 오컬트스러운 그 무당들, 한국 무당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놔가지고 설경도 그렇고 뭐 없던 요소들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요소 다 들어 감독님 창작 부분이에요. 아니 원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예. 또 제가 디벨롭 시킨 거였고 그 원작 웹툰은 그냥 일반 오컬트물이죠. 그냥 사람 몸에 빙의가 되는 막 그런 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 번밖에 안 봐가지고 제가 원작. 그 천박사를 장르로 따지자면 그 오컬트, 뭐 어드벤처, 액션 종류로 정의가 될 것 같은데 원작은 원래 그렇지는 않나요? 원작은 그렇진 않죠. 일반 그냥 오컬트물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판타지 요소는 그렇게 없는 걸로 좀 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좀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뭐 작가님은 죄송하지만, 영화로 만들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외윤의 강에서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좀 원작하고 장르 자체가 바뀐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셨나요? 어때요? 뭐 결과가 안 좋아서 뭐 잘 모르겠는데. 뭘 그렇게 미안해. 응액 안 될 수도 있지. 다음 작으로 돈 벌어주면 되지. 그러겠습니다. 예. 뭐, 캐릭터가 이 사바를 만드셨잖아요. 제작사가.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으셨나? 아무래도 사바하. 그렇네. 생각보다 외연의 강이 사바를 만들었죠. 그런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래서 캐릭터 속으로 이제 오컬트를 약간 더 유쾌하게 풀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외연의 강 같은 경우에는 유승환 감독님이라는 커다란 존재가 있고 또 엑시트만 이상 감독님도 계시고 그쵸. 어쨌든 저와는 결이 좀 많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도 많이 해보셨고 싶은 욕심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 말씀하시니까 저는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캐릭터는 이 박정민 씨가 연기한 이 박수무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장면 선녀가 등장할 때 진짜 빵 터졌었는데. 그러게. 저도 그 장면 제일 좋아해요. 그 장면 원작에는 아예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어떻게 구상한 겁니까? 원래 그 같이 시나리오를 각본 쓰신 박주선 작가님이 그런 무당 세계를 잘 아시는 분이셔서 그걸 집어넣으셨고 저는 그냥 비주얼적으로 이거를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비주얼 사실은 그 장면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블랙핑크 연기 지금 내 눈빛만 봐도 아는데 연기를 해주신 우리 여배우님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의 비주얼을 되게 좋아하는데 감독님도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 관객들은 좀 진지하잖아요. 진지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굉장히 판타지한 그것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판타지한 그런 식의 연출에서 고민이나 혹은 내가 이렇게 묘사하고 싶다라고 좀 구상하셨던 뭐 다른 레퍼런스가 된 영화가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비주얼적으로는 막 미술적이나 막 그런 어두침침한 톤이라 해야 되나? 막 그렇지만 그 안에 세계는 어두침침한데 캐릭터는 밝고 막 그런데 오히려 전 길레모르 데토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파네미로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막 톡을 해보면 나무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비주얼들을 좀
독창적으로 좀 하고 싶었죠. 그 다음에 귀신들이라죠. 외국에는 요정들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구현이 돼서 한국 VFX 쪽으로 좀 약간 하고 싶은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고. 네. 정말요. 네, 그런 영화들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선녀 굉장히 새침한 선녀죠. 예. 이 새침한 선녀를 보면서 그 파고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프랑스의 판테온처럼 한국 네. 만신전에 있는 어떤 신들을 가지고 이걸 시리즈로 만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어떤 신들도 발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신들은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서 굉장히 많은 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잡기부터 천상계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시리즈나 아니면 좀 긴 그 미니 시리즈 같은 그런 걸 만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설정 때문에 천박사 저도 리뷰를 좀 찾아봤는데 야 이거를 세계관을 좀 고정시켜서 차라리 좀 드라마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주신 분들이 계시고 저도 이제 사실 파묘에서도 저는 뭐 이제는 뭐 스포일러가 아니겠지 제일 짜릿했던 장면은 그 오니에 맞서서 할머니 신이 딱 막아설 때 그 막 그 짜릿함이 있었는데 천박사에서도 저도 이거 보면서 무당들이 많잖아요. 또 각자 모시는 신이 있잖아.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면 야 이건 정말 끝내주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독님은 좀 어떠세요? 천박사의 이 프랜차이즈와 혹은 좀 더 세계관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크게는 잘 안 됐지만 뭐 시나리오적으로 뭐 훌륭하다면 뭐 누군가는 투자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계관을 좀 구체화시키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르들이 좀 나와야지 좀 그쵸. 어떤 다양한 영화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인디아나 존스라든가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런 막 그 고스트버스터즈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어렸을 때 많이 그렇죠. 봤잖아요. 근데 네. 요즘 아이들은 또 이제 볼 영화도 맞아요.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영화도 좀 좋아하지 않을까? 막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감독님이 정말 순수한 영화광 시절에 좋아하셨던 영화들을 천박사에 많이 녹여내신 것 같아요. 지금 고스트버스터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 자꾸 이제 흥행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왜 흥행이 안 되는지 나름대로 저는 판단이 좀 있어요. 한국 관객들은 이런 일종의 복합적인 장르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예 오컬트면 오컬트로 세게 밀고 나가든가 액션이면 액션 세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오컬트 액션 어드벤처는 한국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장르다 보니까 이런 장르에 대한 좀 호불호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저는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이렇게 그 아시아 이제 호러 영화들도 꽤 많이 봤으니까 영화를 보면서 70년대나 80년대 초 이럴 때 나왔던 홍콩 영화들 저주로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런 강두라든지 그 다음에 악마가 소년의 신체를 강탈해가지고 사악한 행위를 벌이는 마태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설정들이 천박사에서 굉장히 많이 떠올랐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사악한 법사가 마치 이제 강시 선생 시리즈처럼 시리즈 이후에 나오는 영화들처럼 사악한 법사가 이제 자기 영혼을 갖다가 여기서 꽂아 넣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설정들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혹시 홍콩 영화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 홍콩 많이 영화는 보셨어요?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는 기타기 역시 김은둔갑 뭐 이런 영화 좋아하고 성경 영화 좋아했었고 그렇다고 홍콩 영화를 막 토요 영화 때문에 제가 홍콩 영화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천년요원이라든가 막 천년요원 너무 무섭게 먹었죠 어렸을 때 막 뭔가 야릇한데 약간 무서운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제가 그때가 초등학생 때였나? 그때 봤었는데 약간 제가 천녀유원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제가 중학생인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니까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어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추억이 좀 있는 것 같았었고 그 다음에 좀 영화 천박사 같은 영화도 좀 애니메이션스럽긴 하잖아요. 제가 제일 천박사 하면서 캐릭터 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느꼈던 건 저는 카우보이 비밥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관계들이라 해야 되나? 약간 카우보이 비밥에서 아주 천재 소녀가 이렇게 들어오는 팀에 들어오는 카우보이 비밥과 가디언 오브 갤럭시를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두 개를 좀 약간 녹이려고 했던 것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 말씀 들어보니까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라 그럴까 좀 이질적인 조합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뭐 어떤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점에서
감독님의 영화적 지향점은 아주 명확하네요. 그리고 뭐 사실 이건 나중에 드릴 질문이긴 한데 이게 그냥 오늘 좀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천박사가 원작이랑 다르다는 이야기도 드렸고 감독님이 그러면 영화를 아까 하고 싶다고 그냥 네. 감독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님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영화 혹은 네. 감독님한테 영화가 뭐죠? 저는 영화를 하는 것이 이제 약간 저는 엔터테이닝적인 것들을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재밌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원칙이었고, 근데 좀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할 수 있다. 영화 끝나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 생각을 하고, 뭐 이 기본 이런 식으로 재미있고 좀 개성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영화죠.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냐고 하면은 저는 복합적인 장르 영화라고도 크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안에 처음에는 영화가 갑자기 뭐 미스터리였다가 나중에는 멜로물이었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호러로 끝나는 막 그런 영화일 수도 있고 그걸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그게 재미있으면 더 좋겠고 막 그런 게 영화 감독으로서 좀 이루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두님도 아시겠지만 이 천박사 보면은 사실 저희가 좋아했던 영화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네. 하고 시작은 어떻게 보면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시작은 사기컵 팀이잖아요. 사기팀인데 이들이 또 무슨 사연도 있고 사실은 진짜 사악한 존재를 만나면서 위기에 빠진다는 부분인데 그런 지점에서 확실히 감독님은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게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게 되게 감독님의 솔직한 태도 같아요. 내가 보면서 즐거웠고 내가 즐겼던 영화들은 나의 방식대로 한번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런 부분은 저는 되게 솔직하고 감독님의 영화 세계를 그냥 한눈에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박사 같은 스타일의 영화는 사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등장했죠. 이제 80년대, 90년대 홍콩에서 만들어지던 그 어떤 좀 유쾌하고 그러면서도 원기나 이상 괴물들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가 있다가 현대 어떤 오컬트 스타일의 영화들은 거의 기준이 아레스트가 잡았죠. 아레스트가 유전과 그다음 미드소마를 만들면서 거의 대부분의 오컬트 영화들은 그 스타일을 그렇죠. 예. 로 만들고 사실 컨저링 같은 이제 따뜻한 영화는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천박사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한 20년 만에 뚝 떨어져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관객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아니 원래 감독님 오컬트 영화에 대한 관심은 좀 원래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오컬트 영화를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았는데 그냥 공포 영화를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다음에 특이한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고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저는 플라이를 진짜 좋아했었고 데이비 크로넨버그 영화를 진짜 찬양하듯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존 카펜터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고. 네. 우리 방송에 영향을 좀 끼쳤겠고. 네. 그렇죠. 이 과거 베테스트 옛날에 크로넨버그 특집과 존 카펜터 특집을 제가 많이 듣고 그때 많이 약간 영향이 좀 있었나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에이 그 뭐야 슈퍼챗도 안 써. 어찌됐든 오늘 또 시기적으로 좀 모신 게 오컬트 장르가 갑자기 좀 한국에 좀 주류 장르가 된 듯한 느낌도 받기도 하고 그냥 솔직히 좀 여쭤볼게요. 감독님, 이제 어쨌든 유사한 장르의 형태를 띠고 있는 파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야, 나도 오컬트 만들었는데, 난 200만도 안 들었는데, 저 파묘 지금 800만 들었네? 어떠세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네, 왜냐면은 선배 감독님이시고, 워낙 그 장르에 해박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영화가 저는 예전 작품과 다르게, 파묘가 되게 좋았거든요. 감독님의 세 작품 중에는. 더 엔터테이닝한 걸 내가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새 작품 중엔 제일. 감독으로서 하고 싶은 걸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냥 밀고 나갔구나. 그게 과감하게 통했구나. 그게 우리가 다 배워야 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확신이 들면은, 멍긋거리지 말고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만들어 봐야 된다. 하는. 역시 무대법.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파묘가 주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워낙 이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파묘 보시면서 혹시 내가 천박사 때 이걸 좀 이렇게 했어야 됐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이 속편을 만들 때는 그냥 조금 이렇게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있어요?
좀 영향을 많이 받긴 하고 있는데 요즘에 네. 그 어쨌든 되게 쌓이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정보량 파묘에 대한 그 정보량들, 그 뭐 원기 뭐 귀신 무덤가에 대한 그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오는 것들. 근데 절대 그 해쳐야 될 악이 어떤 거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충실히 해주는 친절한 예. 어떤 그런 문법들 그런 것도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거고 그걸 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과하지 않고 약간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지금 뭐 감독님 불러놓고 다른 사람 작품에서 뭐 배웠냐 이런 거 질문한다고 또 욕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히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화묘랑 천박사는 아예 지향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영화 자체의 지향점이 달라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감독님 그저 공포 영화 많이 보셨다니까 아마 저희 영화 친구들이 많이 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감독님 좀 좋아하셨거나 좀 인상 깊게 보셨던 오컬트 영화나 공포 영화 어떤 작품들을 좋아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더 위치죠. 위치라는 위치. 영화. 예. 그걸 라이트하우스 감독님, 예. 오태거시, 그 예. 감독님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는 피막을 되게 좋아합니다. 고전 영화 피막을 되게 좋아하고, 피막을 또 좋아하시는군요. 걸작이죠. 피막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살인마라는 영화, 한국 영화, 이용민 감독님과 하여튼,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어렸을 때 본 공포 영화로는 링, 막 일본 호러 영화들, 공포 영화들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 몸에 이제 약간 의식적으로 남아있는 영화는 큐어인 것 같아요. 기요시 영화들. 그래서 그 영화들이 많이 남아있었고, 또 박 감독님 또 공포랑 공포를 쓰는 쓰리몬스터 그 영화도 되게 그렇죠. 좋아하고, 아주 좋아하고, 한국 영화 여우괴담 같은 시리즈들. 그때 나왔던 폰이라는 영화. 극장에서 어렸을 때 봤을 때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제 영화들이 언급됐는데, 사실 우리가 오컬트 영화 하면 거의 엑소시스트를 이제 시작점으로 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엑소시스트는 이제 오컬트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엑소시즘 영화라서 1920년대, 30년대부터 그 오컬트에 포함되는 영화들 등장했었고 60년대에 포크 호러들이 등장하면서 포크 호러들이 또 오컬트적 요소를 갖춘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탄의 피부 같은 작품처럼. 그렇다면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오컬트라면 무엇일까?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게 또 오컬트란 이 방송 나온다 하고 오컬트에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얘기하지? 왜냐면 요 책에 아직 오컬트 챕터가 많지는 않죠. 많지 않아서. 오컬트는 60년대부터.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겨나서 그게 실체가 보이면서 그 실체를 믿냐 안 믿냐, 근데 실체를 묻지르나 안 묻지르나 이런 형식의 영화가 오컬트인가 하는. 저 나름대로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종교 막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까운 현상들에 의해서 알 수 없는 건데 알 수 없는 논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관한 영화들을 좀 오컬트로 정의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감독님 작품 포함해서 한국 오컬트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어쨌든 한국화가 저는 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파묘도 그렇고 검은 사제들에도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가 있고요. 저희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검은 사제들이 사실 처음부터 구마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무당이 한번 했다가 실패하고 무당이 에이씨 이러고 가니까 약간 외국 귀신이라 그래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감독님 아까 이야기 나눠보니까 굉장히 그 무속신앙에 대해서는 이 감독님 각색하신 부분이나 또 관심도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생각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뭐 피막,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피막도 그렇고 한국의 이런 무속신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그렇게 그것이 이제 오컬트 영화화되는 매력? 이런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감독님은? 우리가 항상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무속신앙을 되게 사이비처럼 많이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막 점을 보러 간다든가 이런 것, 이게 사회가 좀 이래서 그럴 수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 혹시나 이런 사이비 종교가 무슨 국가 지도자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사람들 점을 보거나 이제 부적을 쓴다거나 그런 생활이 좀 익숙해졌다 해야 되나? 옛날보다는 훨씬. 그게 인터넷으로 뭐 사주도 봐주고 신한은행 막 그런 데 들어가면 사주도 봐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친근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무당분 만났을 때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아들 합격해달라 부적 써달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아무래도. 어. 특히 그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진짜 설경의 비밀 이렇게 네네. 부제를 달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설경이 뭐지? 그리고 영화를 보는데 그 설경이 이제 그림으로 그린 그렇죠. 예. 경문이지 않습니까? 경문 있습니다. 예. 야, 이게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나오네? 설경 자체는 예전에 이제 홍콩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이면 벽 같은데 가끔씩 붙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영화가 한 편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거 보고, 오,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일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 무속신앙 재밌다고 느낀 게 뭐 지금은 제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 진중권 씨 있잖아요. 진중권 씨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든가 뭐 어렸을 때 하여튼 집에 사는데 교회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무당이 살았대요. 근데 교회 건물 십자가가 자꾸 그림자가 이 무당집에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맨날 교회 와가지고 저 십자가 옮기라고 막 쌩 난리를 쳤다는 거야. 그래서 난 진중권 씨가 그때 어릴 때 느낀 게 귀신 중에는 그래도 하느님 귀신이 제일 세구나. 저 무당이 저렇게 막 옮겨달라는 거 보니까 난 그거 듣고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확실히 그 파고님이나 저나 무신론자거든요. 또 귀신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 무당이라는 직업이 가진 힘이 사람의 정신을 좀 흔드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능력이 있지 않을까. 단지 충만이 아니라 그 원래 무당이 구슬할 때는 굉장히 악기들도 여러 개 놓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를 놓고 요새야 뭐 거의 사물로 형식으로 이제 변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정신을 어떤 뒤흔드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박사 하면서 무당들 책도 찾아보고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좀 그건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있는 구슬할 때 퍼포먼스는 네. 하나의 문화이잖아요. 그게 그쵸. 자체가 네. 그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당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그 사람 말에 따르는 건 아니지만 약간 정신과 의사랑 똑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카운셀러 같은 느낌이 있다. 그것들을 토속적으로 이제 치료해주는 카운셀러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오히려 더 고대 얘기를 해보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는 샤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 농기구에 축복을 주면서 이제 철을 다루고 불을 다루는 그 대장장이들이 되게 무당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농기구의 축복과 네. 막 그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이런 그런 철기구에 그 축복을 주는 그 무당의 원래 근본이 우리 뿌리에 있었고 이제 그것이 너무 또 사이비가 아닌 그냥 생활에 잘 녹여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히려 파묘가 잘 된 지점이 그렇죠. 있나? 하여튼 막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네. 당군이 최초의 무당이니까. 무당인 거죠. 예. 예. 감독님이 이 분야에 있어서 확실히 정말 이 관심도 좀 높으시고, 많이 연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제 오컬트 영화가 한국에서, 물론 파묘 때문에 지금 뭐, 이후에 여러 작품들이 나올 거긴 하지만, 오컬트 장르가 또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찾아보면.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뭐 불신지옥 같은 영화도 있었고, 뭐 곡성 대표적인 오컬트 영화기도 하고요. 혹시 감독님이 좀 뭐 동연배 감독님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 한국 오컬트 영화들 중에 좀 또 뭐 아까 말씀하신 피막 이외에 좀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거나 아니면 이 작품은 굉장히 오컬트 팬들에게 추천한다 하는 작품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 장지현 감독님밖에 안 계시기도 한데 예. 사실 별로 없는데 오히려 공포 호러 쪽으로 또 얘기하자면 저는 잠이라 생각합니다. 잠이요. 유재상 감독님 예. 작품은 이건 진짜 천재가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거기도 뭐 오커스 요소가 나오긴 하는데 무당의 부적이라든가 그런 실생활에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잘 녹이신 것 같아요. 한국적으로 되게 굉장히 활용을 잘했죠. 예. 이거는 박찬욱 감독이 사랑하는 천재 조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 사랑하는 천재 조 감독의 작품을 극찬하는 이거 보기 드문. 예. 근데 잠 되게 매력 있죠. 매력 있죠. 예. 매력 있죠. 예. 그 디테일도 너무 좋고 부적 네. 같은 배치라든가 막 그런 쿠반을 몰고 가면 갈수록 이런 무속신앙의 미스테리함을 뭐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항상 저변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표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의 매력은 오히려 그 모호함 같아요. 모호함, 그쵸. 예, 그리고 그게 요즘 한국 영화 관객들 잘 아시겠지만 되게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단순히 영화를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영화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담론들을 만들고 뭐 그런 대표적인 영화가 저는 곡성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잠을 좋아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네네. 곡성도 좋아합니다. 나머지 곡성도 곡성도 광기가 있는 영화라서 예. 끝까지 아직도 의문인 영화인 것 같고. 그러게요. 예, 예. 뭐 물어볼 순 없지만. 예.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몇몇 평론가님 우리가 방송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처음에 곡성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식의 연출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노골적으로 관객을 좀 속이려는. 근데 몇몇 평론가들도 그 이야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사악한 의도를 가진 영화다. 특히 굿장면 같은 거를 노골적으로 관객을 속이기 위한 그런 연출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곡성 같은 경우. 천박사 같은 경우는 볼 때부터 완전 취향이라서.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뭐 한국 오컬트 영화 얘기했으니까 천박사 이야기로 좀 들어가서 원작 빙의 웹툰도 그런 무속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가요? 아니면 그냥 보다 좀 더 그냥 좀 상투적인 어떤 테마행이나 이런 이야기인가요? 빙의 웹툰은 상투적인 그냥 테마가 많았고 무속을 더 넣은 작가님이 더 넣으셨던 것 같아요. 박수순 작가님이 제주도 출신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그 무당들한테 막 치료도 받으시고 뭐 그랬나 하여튼 뭐 무당 의사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주도에서는. 예. 제 어머니가 이제 제주 분이라 어머니 얘기를 들어도 어릴 때부터 귀신이 굉장히 종류가 많았대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녹았어서 그게 저를 좀 매력적으로 약간 봤던 그러셨구나. 것 같아요. 아, 그 전혀 몰랐네 나는. 그래서 제가 이거 웹툰을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천박사가 바로 지금 파묘로 인해 좀 폭발적인 관심이 높아진 그 무속신앙, 우리가 감독님 말씀처럼 사입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뭐 어떤 것들은 정말 철저히 배척해야 될 미신 같은 과학적이지 않은 행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전면에 내세운 그것을 그렇죠. 또 굉장히 오락적으로 묘사한 영화잖아요. 그 측면에서 각색과 연출의 힘이 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속 자체는 그 미신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문화의 전수자 이제 그쪽으로 접근해서 알아보는 게 좀 더 적당할 것 같은데 그게 전수가 사실 끊겼죠. 그렇죠. 일제 강점기 거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무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 하나가 가망이라는 용어인데 가망은 지역에 따라서 뜻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은 거의 전 지역에 무속하시는 분들마다 용어들이 굉장히 차도 있고 무속을 설명하는 방식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책을 한 10권 정도 다른 정도로 읽어봤는데 설명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10권이나 읽어야 될 정도의 내용이에요. 아니, 다 다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의 어떤 문화의 일환으로서 접근하고 천박사에서도 무속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문화의 일부로서 즐긴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천박사 테마연구소는 사실 타이틀도 좀 많이 바뀌었었죠. 막 바뀌었죠. 예. 이게 처음에 빙의 제목으로 했는데 전혀 빙의가 아닌 영화가 돼서 제목 갖고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전문가들을 맡겨서 이제 제목이 나온 거. 그래서 이게 결국 최종 타이틀 설경의 비밀이란 부제가 붙은 것도 사실은 네네. 굉장히 늦은 시점에. 늦은 시점에 예. 거의 몇 달 거의 마케팅 시작할 때쯤 그렇게 된 거겠죠. 예. 근데 혹시 야, 이건 무조건 대박 나고 무조건 속편 나와 해서 요런 식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저거죠. 조선 명탐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요 타이틀을 한 건 감독님 선택은 아니셨고요? 저도 선택을 한 거죠.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같이 선택을 한 건데 막상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예. 그 좀 빙의는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영화 컨셉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또 동명의 드라마도 있다 보니까. 그렇네. 예. 어찌됐든 이렇게 부제가 붙는 영화들은 프랜차이즈화가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감독님 이후 천박사 혹시 제작사인 외유내강에서는 아직은 속편 얘기가 없나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할지 뭐 여러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어쨌든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감독님은 어떠세요? 감독님은 이 세계관 아까 저희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낀 이 세계관을 더 확장해서 이후 이야기들을 만드시고 싶은 생각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이렇게 만들 생각은 있죠. 어쨌든 이게 제가 원했던 영화고 데뷔작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더 확장시키고 싶은 생각은 있죠. 이게 또 새로 보던 거고 또 재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또 그 그렇군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예. 아니, 천 박사는 보면 누가 봐도 이 영화는 천 박사 테마 연구소 더 비기닝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특히 엔딩 장면도 그렇고 네. 일종의 팀의 탄생이니까. 네. 그렇죠. 요즘은 그 실제 영화가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제작비를 많이 들인 또 워낙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장르 물들을 쏙쏙 빼먹잖아.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드라마로 해서 나는 하여튼 이 이야기를 좀 길게 보고 싶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탁두님 좀 어때요? 이거 확장하면 정말 할 이야기는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사이트 이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진짜 민속박물관처럼 이제 운영하는 거기에 보면 한국 무속에 관한 책들을 PDF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안에 봐도 종류들이 너무 많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정말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만들어져서 이제 잊어버린 이야기들, 사람들이 이제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더 폭넓게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외국 영화들을 봐도 이제 무속신앙이라고 음. 하면은 만약에 더 위치라는 영화를 예. 같은 거보다 어쨌든 뭐 설화 뭐 예, 그런 것도 그쵸. 영화 그런 예. 거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런 시도가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 재밌는 그런 문화가 예. 있는데 만약에 그런 민속 뭐 하나의 시조라도 막 이런 식으로 판타지적으로 또 몇 개면 재밌지 않을까? 이 위치 말씀하시니까 미국에도 83년도에 아이 오브 파이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 정착한 정착민이 숲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인디언 나무 정령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는. 미국 해봐야 역사도 얼마 안 되는데 200년짜리 나라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지금 몇천 년입니까? 그렇죠. 만들어낼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 천박사 테마연구소 프랜차이즈 말고 또 혹시 감독님이 아까 보니까 어쨌든 액션 어드벤처에 잘 맞으실 것 같고 그런 좀 그 즐거움을 주는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독님들 보면 다 아이템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감독님 또 혹시 또 준비하시거나 꼭 만들고 싶은 영화 이런 거 아직 밝힐 수는 없더라도 막대기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던 건데 뭐 우리 옆에 있는 제일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마주치던 사람이 갑자기 부엉인 거죠. 부엉이가 우리 삶 속에 숨어서 인간들을 노리고 있다. 막 이런 영화를 해야 되나? 약간. 네. 감독님 좀 미친 것 같은데. 또 뭐 그 이외에 뭐 좀 하고 싶으신 작품 없어요? 궁금해요. 우리 감독님 행보 진짜. 저는 좀 다크한 영화를 좀 만들게 하고 싶고, 좀 우리나라의 그런, 뭐, 아까 정령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나라도 코즈믹 호러 같은 느낌이. 코즈믹 호러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에는 보면은 이제 요괴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좀 재미있는 장르나 뭐 또 무거운 장르일 수도 있고, 그게 좀 이렇게 가벼운 장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멜로가 될 수도 있고, 뭐 도깨비가 나왔으니까 도깨비 얘기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판타지죠. 오히려 그런 장르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한국에 좀 코즈믹 호러라고 부를 만한 게 거의 없었네요. 많이들 아시는 마고시나 마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창조 신에서부터 요괴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요가 있거든요. 그 한 인물, 한 존재를 두고 굉장히 수백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활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얼핏 든 생각인데 지금 두 분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어쨌든 해외에서는 코즈믹 호러에는 이미 뭐 H.P. 러브크래프트라는 이미 그 세계관을 아예 창조해버린 신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코즈믹 호러들이 여전히 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무속신앙 혹은 뭐 전설 속의 요괴 이런 것들을 소재로 그 코즈믹 호러를 진짜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무속의 무자는 기본적으로 신수, 세계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나무. 이 무당은 우주에 있는 영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주에 있는 영이 뭔지를 몰라. 그렇다면 그 천상계에 있는 존재들과의 소통을 그리
제대로만 그려낸다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도 있죠. 감독님 표정 봐. 아이씨, 게스트 불러놓고 지들끼리 얘기하네. 우리가 그렇지 뭐. 예. 아니 근데 이런 관심을 가지신 감독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예. 다들 근데 관심은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몸살이시네 다들.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영화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난 우리 감독님의 존재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여기 좀 특화된 이런 감독님으로서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천박사 테마 연구소는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죠. 넷플릭스와 티빙에서 볼 수 있고 애플 TV 같은 데서 결제하셔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넷플릭스 보면 그냥 무료로 보는데 뭐 애플 TV 굳이 결제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예. 예.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감독님이랑 사실 좀 묻고 싶은 게 많기도 하고 감독님하고 또 우리 끝나고 또 우리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아까 좀 댓글 많이 찾아보신다 그러는데 아마 댓글 보시면서 솔직히 네. 상처도 받으시죠? 상처도 받는데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비싼 표값 내고 보셨는데 뭐 그런 생각은 자유죠. 예, 그거를 뭐 아니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저는 뭐 흘러들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예, 맞아요. 이런 태도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거기 또 댓글 너무 신경 쓰면 우리 목 매달았어야 돼 옛날에. 예. 전 그래서 아예 안 보지 않습니다. 예, 댓글 아예 한번. 예. 저희는 정말 천박사 테마 연구소가 이 프랜차이즈화 되길 바라고 꼭 영화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뭐 형태는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이 세계관을 저는 되게 지지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독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결이 우리 결인 것 같아. 우리 게스트 중에 코즈미코로 얘기한 사람 처음이야. 좀 더 다양한 방향에서 만든 걸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단지 무속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 전통에는 도교, 불교, 선, 그렇죠. 그다음에 유교까지, 유교도 이 괴력난신은 믿지 않더라도 응양오행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것들을 다 결합해 나가면서 하나의 아시아 호러의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본은 의외로 그런 게 좀 잘 돼서 좀 그러니까요. 부럽긴 해요. 왜냐면 네. 또 출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기반이 잘 돼 네.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뭐랄까 약간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 맞아요. 제가 드는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다 재밌어하면서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그게 것 같아요. 희한해. 이게 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또 뭐 직접 참여하셨던 부산행 때부터 야 한국에 좀비 영화가 이렇게 터지네 했는데 사실 또 그 전통이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고 그렇죠. 또 한국형 크리처 영화들이 또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다가 둘 다 잘 안 되기도 하고 분명히 저변의 관심도도 있고 시도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일종의 체계화나 이렇게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네요. 진짜 한국에 공자강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 공정한 팬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렇네. 천박사 테마연구소야말로 이걸 장르적으로 밀고 나가면 공작원. 공작은 그죠. 공작은 좋아하셨어요?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OVA죠. 그 네. 예, 그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만화책보다는 저는 그 옛날에 불법 비디오 이게 빌리는 데서 책방 같은 데서 빌려줬었는데 그거 많이 봤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영화로 실사 영화로 된 걸 보니까는 좀 많이 좀 다르구나. 네, 하면서 그 약간 형님이 나와서 네, 홍콩에서 만들었죠. 네, 좀 홍콩과, 유치하죠. 네, 네. 일본 사람 참여나 일본 감독이었나 하여튼 그랬었는데 되게 좀 근데 공장 시리즈 재밌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품 안에 품고 있죠. 공장을. 아니, 우리 감독님이 아까 말로는 그냥 그냥 데뷔하려고 그냥 제안 들어온 거 만들었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네. 네. 저도 만화 좋아하다 보니까 또 예. 게임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도 좋아하세요. 네, 게임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 있는 게임도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뭐 공포 어드벤처 게임 이런 것도 좀 네, 좋아하세요. 그 알란 웨이크나 뭐 알란 웨이크. 뭐 가끔 데빌 메이크라이도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영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딱 취향이 이제 알겠네. 예. 이게 감독님이 데뷔작으로 이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으셨네요. 보니까 아까 그냥 제안이 들어와서 입봉해야 돼서 연출했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냥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말 딱 취향이 묻어 나오는 그런 작품을 연출을 하셨네요. 예. 또 천박사는 어쨌든 데뷔작인데 어마어마한 배우들이랑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네.
워낙 뭐 우리 강동원 배우 팬들 많아서 배우님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강동원 배우님 생긴 것만큼이나 선하고 착하신가요? 예.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근데 소원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게 배려가 많다 해야 되나, 이해심이 많다 해야 되나, 뭐 막 선배로서 막 자기가 뭐 이걸 막 뭐 자기가 뭐 주장을 많이 세우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인간성에 대해서 좀 인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 인간성 좋으신데 뭐. 어? 아, 내가 인간성이 좋아야겠구나. 이렇게 배우실 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우리 허준호 배우님이야. 이제 허준호 배우님 저희가 우리 닥터님이 쓰신 표현인데 이제는 얼굴 자체가 하나의 스펙타클이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서준호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옛날부터 공력이 얼마나 크시겠어. 어마어마한 배우분이시잖아요. 그럼 전혀 저도 되게 많이 쫄았죠. 어느 선배님 연기해야 되니까. 근데 되게 저를 또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점도 좋았었고. 그다음에 뭐 몸을 너무 많이 쓰시니까 그쵸. 나이가 또 있으시잖아요. 예. 또 그러면 그것도 군말 없이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제가 고마웠죠. 진짜. 직접 하셨습니까? 직접 많이 했습니다. 오, 대역 그렇구나. 없이 직접 많이 하셨죠. 설마 대역이겠지 이랬는데. 허리에 복대 차고 막 이런 게 많이 하셨어요. 아니 감독님도 뭐 이런 연출부나 조감독 생활도 하시고 뭐 대배우들이랑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연출자로서 이런 어떤 대배우 더군다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네. 이런 배우랑 작업하실 때는 좀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습니다. 좀 진짜. 아 이거 또 갑자기 막 하다가 집에 가시면 어떡하지? 약간. 아니 그러면 그거 여쭤볼게요. 네. 혹시 호준호 배우님이 연기하는데 감독님이 생각했던 톤이나 매너가 잘 안 맞아서 톤 앤 매너가 안 맞거나 네, 네. 연출 의도와는 좀 다르게 있어서 네네. 이렇게 좀 말씀하실 때 그 전달이나 이런 거 네네. 어떻게 좀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 예. 그 얘기할 때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아, 그래요? 그냥 돌로 얘기하지 않고 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역시 무대포. 그러니까 우리는 허준호 배우님한테 이 배우님이 아닌 것 같은데 그 허준호 배우님한테 귀싸대기 맞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배우님 또 좋으세요. 또 이소은 배우님이 최근에 드라마로 빵 터지면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엔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실 것 같은데 이소은 배우님도 기존 연기하고는 조금 다른 연기를 그렇죠. 좀 해주셨죠. 근데 미스테리하면서 미스테리한 연기를 해주셨죠. 예. 근데 제가 좀 미안하죠. 맨날 눈으로만 연기하고 대사가 없고 눈으로만 그렇죠. 보고 그 있어가지고 다음에 좀 좋은 시나리오를 드려야겠구나. 미안함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니 예. 여기에 뭐 이동희 동희, 배우님, 예. 충무로에 지금 최고의 주조연이 다 가능하신 배우고. 동희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제일 좀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전 되게 유머러스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막 어쨌든 극 중에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것들을 동희 씨가 진짜 많이 채워주신 것 같아요. 거의 뭐 애드립 같은 경우들 그런 막 잔잔바리 대사들 같은 그쵸. 경우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시점에서 의지를 많이 그게 없었으면은 이 맞아요. 영화는 성립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엄청 비었을 거예요. 아마요. 그러면 이제 속편을 만들게 되면 예, 예. 이동희 배우가 까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선 배우가 굉장한 떠벌이었다. 이래도 재밌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희 씨한테 제가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아니 사실 네. 영화에서 보면은 그 강동원 배우님의 어떤 천박사 캐릭터가 그럴 수는 없고 천박사 캐릭터는 사실 좀 비밀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물론 사기꾼처럼 등장하지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페이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 그 겉으로 좀 표출되거나 그 빈 공간들을 채워줘야 되는 게 바로 그의 그 사이드킥이지 사이드킥. 사이드킥이죠. 예. 예. 이동희 배우님이 하셔야 되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오버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 이동희 배우님이니까 그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밉지도 맞습니다. 않고. 밉지도 않고 가능하죠. 예. 네. 그다음에 뭐 또 김종수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북들고 이제 별 역할도 없는데 해주셔가지고 네. 다행히 앙상블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예, 네. 또 종수 선배님도 그냥 그 얼굴 표정에서 좀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천박사 안에 써서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죠 사실. 그렇죠. 예, 네. 대체가 좀 느낌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신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정수 배우님도 이제는 뭐 밀수도 그렇고 외유내강이랑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스펙트럼도 넓히시고 그냥 확 이제는 꽃을 진짜 피우신 것 네. 같아요. 워낙 뭐 연기야 뭐 어디 가서 꿀리시지 않는 배우인데 어쨌든 데뷔작부터 너무 좋은 그 앙상블 캐스팅 좋은 배우들이랑 작업하셔서 진짜 감독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데뷔작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캐스팅이라는 것들이 저는 뭐 신인 감독이니까 뭐 신인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유성환 감독님이나 강혜준 대표님이나 이 외유내강 쪽이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데뷔작을 이렇게 한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원래 네. 신인 감독님들의 빈 공간을 원래는 좀 네. 프로듀서나 제작사가 좀 그렇죠. 메꿔줘야 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외유내강의 신뢰는 절대적이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저도 영화 할 때도 그렇지만 프로듀서라는 예. 개념이 제 영화 할 때만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았어요. 사실 네. 감독 위주의 그게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유내강이 하고 있다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프로듀서들이 어쨌든 그쵸. 기획을 하고 예. 그걸 어쨌든 상업화하면서 토대를 닦아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 해야 되죠. 그런 것을 외유내강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은 제작사랑 함께 저희를 너무 즐거움을 준 영화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넷플릭스 통해서 보세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부터 말씀드린 무슨 사바하나 이런 아주 코어한 오컬트 영화는 아니고요. 굉장히 그냥 즐겁게 볼 수 있는 액션 어드벤처에 가까운 그런 오컬트 영화라 저희는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예. 80년대 강시 영화 전성기 시절에 나왔던 그 끝내준 강시 영화들 그거 생각하시면 오히려 즐거움의 측면에서는 좀 더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감독님, 뭐, 우리 종종 뵐 수 있네? 네, 제가 작품을 또 만들면 네. 꼭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그렇게 얘기하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 다른 이 방송을 혹시 보는 동료 감독님들도. 예, 얘기 좀 해주시고요. 다음 영화에 도움 주신 분들의 배드테이스트 좀 넣어줘. 알겠습니다. 내가 몇 명 내가 알아. 몇 명 그 웹툰 작가님도 알고 이거 우리 방송에서 이거 소재 얻어갔다. 심지어 웹툰 타이틀도 이거 우리 방송에서 다뤘던 뭐에서 따왔다. 내가 이런 분들 아는데 아무도 우리한테 슈퍼챗도 안 쏴. 우리가 뭐 큰 거 바래?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뭐 저의 영향력은 없지만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정서를 가진 감독님하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하고 계속 교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기작 물론 준비하셔야 되지만 종종 영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좋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이런 영화라 뭐 좀 그런데 장르 영화들에 대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들었죠? 근본적으로 이런 영화 다루는 애들 이 생각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 방송에. 예. 장르 영화 플랫폼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쵸. 다들 막 모르겠어요. 요즘 유튜브도 영화 리뷰하는 것들 보면 요즘 영화 들면 좀 재미없어서 저는 보니까 뭐 하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마이너한 장르들이 기반이 돼야지 또 밤에 같은 영화들도 나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해서 다음에는 뭐 저희가 강연 아닌데 혹시 뭐 주변에 친하신 배우분들이나 감독 있으시면 그냥 놀러 가자고 잠깐 커피 한잔 마시러 가자고 그러고 같이 모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약속. 오늘 진짜 감독님 모시고 두서없이 얘기 나눴지만 진짜 우리 감독님 되게 솔직하고 좋은 분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가지고 진짜 한국을 이 장르를 대표하는 감독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분의 끝내주는 장르 영화 감독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SNS에 우리 저 호러 영화사도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니 그 SNS에 쓰셨다고 그러던데 무슨 문구 쓰셨다고 그랬죠? 닥터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감독님이 호러 영화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런데 다 알려준 책은 이 책이다. 그런 식이에요. 그 누구도 알려줘 호러 영화인데 이 책은 알려줬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저기 빨리 2, 3권이 나와야 될 텐데, 네. 2, 3권 나오려면 제가 보기엔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안 걸리네. 예, 아이고, 오늘, 정말 장시간 너무,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눴고요. 우리 방송 보고 들으시는 분들한테 또, 우리 같이 또 방송을 네. 들으시면서 저희 베스트를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15년 전부터 듣던 방송에 이렇게 직접 나와서 감독이 돼서 나와서 출연해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감격스럽긴 하네요. 진짜. 예, 근데 옛날보다 보니까 시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되게 좋고, 예. 예. 앞으로 더 이런 비주류 영화들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장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많이 얘기해주고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런 막 주변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막 이 팟캐스트 베스트만의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집 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을 영화,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의 김성식 감독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